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무시한다? 웰컴 투 코리아. 여기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입니다. 이쪽은 중랑천 상봉역 방향이고 반대쪽은 회기역 청량리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선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서울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재 상봉역 방향으로 느리기는 하나 차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부간선도로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안쪽 차선은 버스 전용 중앙차로인데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차량 도로가 많이 정체될 경우 놀랍게도 가끔 배달 오토바이 분들이 버스 전용 차로를 내달리기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외국인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 앞에 레미콘 트럭 2대가 있는데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차량임에도 우측 깜빡이 신호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도로는 깜빡이 넣지 않는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외국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토바이 운전자 생각에 레미콘 차량들이 직진할 줄 알았는데 결국 우측 동부간선도로로 방향을 잡습니다. 덩치가 큰 레미콘 차량이 큰 반경을 그리면서 느릿느릿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동안에 오토바이 차선 앞쪽에 있던 차들은 어느새 다 빠지고 도로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답답했던 레미콘 차량이 빠지자 텅 빈 도로가 나타났고 마침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맛에 오토바이를 타는 거라면서 스로틀을 감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텅 빈 도로를 넘보는 것이 오토바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차선에 있던 대형 덤프트럭도 마찬가지로 텅 빈 도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덤프트럭도 마찬가지로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깜빡이 신호도 없이 갑자기 뛰어드는 덤프트럭에 너무 놀란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우측으로 비켜 겨우 충돌만은 피했습니다. 죽을 뻔해도 오토바이는 너무 놀라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덤프트럭은 미안하다는 뜻의 비상 깜빡이 신호도 없이 신나게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나니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덤프트럭을 따라가며 상력을 해대지만 문제는 덤프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충돌할 뻔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트럭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덤프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순간 오토바이가 마침 트럭 운전사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스텔스 기능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트럭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오토바이가 잘 안 보여요. 해초를 내. 눈 감아 빨리. 해초 저기 있어? 아니, 저 해초죠. 구독, 찍고 있지? 해초죠. 눈 감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차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옆에서 달리고 있는 큰 자동차도 안 보이는데 하물며 덩치가 작은 오토바이는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덤퍼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더 넓습니다. 2021년 선릉역 사거리 오토바이 사고 사례처럼 신호 대기 중인 덤퍼트럭 앞으로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오토바이가 급하게 끼어들었다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석은 일반인 키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 차일수록 차 바로 앞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덤프트럭 앞 바로 밑에 있으면 운전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에게 있어 대형 차량은 전후, 좌우 모두가 절대 위험구역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
우회전을 의도하고 있는 대형 차량 옆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일어나는 사고인데 100% 대형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무시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정말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사각지대라는 자동차의 구조적 한계는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사각지대가 의외로 넓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각지대로 인해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볼 수 없는 차량 운전자에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조심하라고 기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스텔스 오토바이. 스텔스 기능의 경우 전투기에겐 좋은 거지만 오토바이에겐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끔찍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헬멧, 슛, 부츠, 장갑까지 모두 아스팔트와 같은 색인 올 검정색이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슈퍼맨과 배트맨 복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트맨은 거의 전부 검정색입니다. 이에 반해 슈퍼맨은 파란색 슈츠에 빨간 팬츠와 빨간 망토 등 훨씬 더 요란합니다. 솔직히 올 블랙인 배트맨이 멋있고 슈퍼맨 복장은 좀 촌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등산객들 복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슈퍼맨과 같은 복장이어야 합니다. TV에서 가끔 각종 깃발과 기념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오토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를 눈에 띄게 할 목적이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멋짐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토바이는 비록 검정색이지만 장갑은 흰색의 롱장갑입니다. 흰색 장갑과 검정색 오토바이가 색깔 대비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짐바지에는 형광 반사 밴드를 몇 개 감아 놓았습니다. 헬멧은 원래 검정색인데 몇 장의 색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토바이 짐을 싣고 다닐 때는 눈에 띄는 노란색 방수 가방에 넣어 싣고 다닙니다. 밤에는 특별 대책 필요. 아무리 슈퍼맨처럼 복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특이한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밤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오토바이 후미등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신형 자동차 모델의 경우 후미등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일자로 연결된 차들도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해당 자동차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오토바이 후미등인지 자동차 후미등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 주행을 많이 하면 후미등이 먼지나 흙탕물 등으로 오염되어 침침해지고 뒤에 짐이라도 싣고 달리면 후미등이 아예 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로등이 많은 도심도로는 오토바이인 줄 알아볼 수 있지만 한적한 시골길의 경우 멀리서 보면 희미한 등불 정도로 인식될 뿐 주행 중인 오토바이로 인식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경광등이나 보조등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깜깜한 시골길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경광등이나 고성능 후레쉬 등을 별도 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부착식 반사판 경광등. 한적한 시골길에는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미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줄 보안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용 경광등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광등을 오토바이 윈드스크린 왼쪽 상단에 주로 부착합니다. 저는 주로 맨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광등을 왼쪽에 부착하는 편입니다. 물론 헬멧 뒤에 부착되어 있는 경광등도 함께 가동합니다. 오토바이 뒷면에 항식 부착해 놓은 형광 반사 밴드는 야간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특별히 형광 반사 조끼를 입기도 합니다. 나아가 모토, 캠핑 등 완전 오지로 여행할 경우에는 뒷자리 발판에 별도의 경광등을 추가로 부착하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물들에게도 충분히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경찰차인 줄 알고 속도를 갑자기 줄이며 눈치를 보다가 경찰차가 아님을 알고는 짜증내며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탈부착이 가능해서 평소에는 제거하고 아주 깊숙한 시골길을 달릴 때만 부착합니다. 탈부착식 후레쉬. 특히 깜깜한 시골길을 달릴 때는 경광등과 별도로 후레쉬도 함께 부착합니다. 물론 손전등 전원은 오토바이에 부착된 USB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휴대용 후레쉬가 오토바이 전조등보다 몇 배나 더 밝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전조등을 개조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탈부착이 가능한 휴대용 후레쉬를 따로 가지고 다닙니다. 오토바이 전면에 보조 후레쉬를 설치하면 오토바이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열악한 시골길 도로 상황을 살피며 달릴 수 있어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달리 지방이나 시골의 도로는 관리가 여의치 않아 움푹 패인 곳도 많고 도로 자체가 망가진 부분이 많아 야간 라이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후레쉬 비추는 각도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땅바닥을 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용 후레쉬도 법률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러한 장소와 시간대에 단속하는 경찰도 없습니다. 설사 단속이 되더라도 소중한 내 목숨을 위해 그 정도의 비용은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토바이 전조등의 전구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손전등을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보조 후레쉬도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전조등이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올스톱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캠핑 때 비상용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타, 바퀴 반사 테이프, 깃발, 형광조끼 등 그 밖에도 바퀴 프레임에 반사 테이프를 붙여 보았지만 먼지나 오물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고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 탈 때는 너무 무서워서 깃발을 꼽고 달리고 했습니다만 깃발은 부끄럽기도 하고 바람의 저항도 있고 쉽게 낡아 지저분해져서 중도에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항상 형광 반사 조끼를 입고 다녔는데 금세 지저분해지고 다른 복장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 낮에는 형광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야간 시골길 주행 때는 반사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인간. 스텔스 비행기, 스텔스 오토바이에 이어 스텔스 인간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스텔스 인간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달리 어두운 색 옷을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요란한 색의 옷은 다소 경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멋쟁이는 검정색 옷을 입는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밤이 긴 겨울철 검정색 롱패딩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늦은 밤 새벽에는 검정색 롱패딩이 식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정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보다는 오히려 골목길, 주택단지가 더 위험합니다. 설마 하는 장소에서 스텔스 인간이 쓱 지나갑니다. 내가 다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골목길이나 주택단지 안에서는 무조건 서행입니다. 서행. 결론입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운전 시 사각지대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간과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오토바이 존재를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올 블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멋진 스카프라도 하나 두르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겨울밤 오토바이를 탈 때 검정색 롱패딩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도로는 깜빡이 늦지 않는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오토바이에게 있어 대형 차량은 전후 좌우 모두가 절대 위험구역입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곧바로 끔찍한 사고로 연결됩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헬멧, 슈트, 부츠, 장갑까지 모두 아스팔트와 같은 색인 올 검정색이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특히 깜깜한 시골길을 달릴 때는
경광등과 별도로 후레쉬도 함께 부착합니다. 오토바이 전면에 보조 후레쉬를 설치하면 오토바이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열악한 시골길 도로 상황을 살피며 달릴 수 있어서 안전 운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달리 지방이나 시골의 도로는 관리가 여의치 않아 움푹 패인 곳도 많고 도로 자체가 망가진 부분이 많아 야간 라이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겨울밤 오토바이를 탈 때 검정색 롱 패딩을 조심하십시오.